내 큰아들이 대학을 시험 쳐서 합격을 했는데 그 순간에 내가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녕. 지난 시간에는 내가 속초에 가서 오징어잡이 배를 탔다는 얘기까지 했죠. 거기서 돈을 조금 모아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그립던 가족들, 조금 벌어왔으니까 가족들을 불러 올려서 가족들과 재회를 해서 생활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서울에 다시 올라와 가지고 어쩐 일인지 일이 그냥 약간 풀려 나갔어요. 풀려 나가다 보니까 집도 싼 집이지만은 한 채를 마련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은 있지만은 그것을 다 일일이 열거는 할 수가 없고, 그럴 때 우리 집 식구도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다시는 이제 가족들하고 헤어지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모르게, 나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면은 밤에야 돌아오게 되니까 가정에서 우리 식구가 뭐를 하는지 알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식구가 나 몰래 광주리를 이고 다니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나에게 저녁에 돌아오면은 색다른 반찬도 해주고, 그래 나는 그냥 고맙게만 생각하고 먹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그 갓난아이를 업고 장사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그냥 막 뭐라 하면서 못하게 했죠. 못하게 했지만은 이제 못하게 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공장에를 나가게 돼요. 공장. 그때 당시 상계동에 그 인형 공장들이 많았어요. 인형 만드는 공장. 그 인형 만드는 공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럴 때 가정은 온전하겠어. 애들은 어리고 그러는데 참 새빵살이 할 때는 그런 많은 집주인들이 애들만 놔두니까 집이 엉망이 되니까 집 다 부셔진다고 집 비우라고 해서 쫓겨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리를 해가지고 이제 집을 하나 장만하고, 그러고 이제 악착같이 우리 집사람도 이제 공장에 다니면서 이제 돈을 벌고, 또 나는 나대로 이제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을 10분 활용하면서 하다가 또 역경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참 그때 잘 하니까 자가용도 사서 타고 다니면서 내놓으라 하고 하다가, 이 슬럼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것이, 이렇게 올라가면 평범하게 나가야 되는데 나의 삶은 올라갔다 다시 팍 추락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앞날을 누가 알 수 있겠어? 내가 돈 좀 모아놓고 그랬으니까 내가 자가용도 이제 타고 다녀야겠다고 자가용도 사고 하다가 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내 큰아들이, 그러니까 걔가 지금 82학번이니까 82년도로 이제 기억이 되네. 이제 82년도에 대학을 시험 쳐서 합격을 했는데 그 순간에 내가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을 마련해 줄 돈이 없어요. 이제 이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어렵고 역경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남한테 조금치라도 욕먹을 행동은 하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젊은 세대들한테는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남에게 절대 욕먹는 행동을 하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그 이웃들하고도 굉장히 나는 좋게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 아들놈이 대학을 붙었는데 등록금을 해줄 돈이 없는데, 상계동 그 가난한 동네에서 등록금을 빌린다라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그런데 마침 그 동네 이웃의 처녀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는, 이웃이니까 알지 않겠어? 어렵게 그렇게 붙은, 그때 당시에 대학을 붙었다면 82년도면 상당히 힘들게 붙은 대학인데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처녀가 자기가 적금을 든 것을, 은행에다 적금 든 것을 깨서 자청해서 빌려주는 거야, 처녀가. 그럴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줄까 말까 하는 세상인데, 자기가 은행에 든 그 처녀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은행에다 그 시집 가기 위해서 모으는 그런 돈을, 그 적금을 깨가지고 나를 주면서 아들 등록금을 내라고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 처녀가 누구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웃에 나병 환자인데 음성이야. 근데 좀
그 손가락이나 이렇게 좀 험상스럽게 생겼는데 이제 음성이기 때문에 나병이 전염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동네 가운데서 사는데 보기에는 조금 이제 흉하지. 그러지만 나는 그 사람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 나보다 나이도 이제 많이 자신 분이지만은 굉장히 내가 친하게 지내놓으니까 그 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주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 내가 이제 지나놓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처녀가 나한테 어떤 그 마음속에 고마움을 가졌었던지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줘가지고 이제 내가 어렵게 악착같이 벌어서 이제 충분한 이자는 못 붙여줬지만 그 돈은 이제 갚아줬는데 그래도 내가 성공하면은 꼭 그 은혜는 갚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었지만 그때 이제 나병 환자들 집성촌을 저기 경기도 어디다가 그 나병 환자 집성촌을 정부가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을 그걸로 다 이주를 시키게 돼. 그래서 이제 그 집하고도 이제 헤어지게 됐고, 이제 그 딸도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가다가 이제 좋은 데로 시집 가서 잘 살겠지만은, 그 후로 소식이 끊겨버리니까, 지금 같으면은, 핸드폰이라도 있으니까 서로 연락이라 하지만은, 한번 헤어져 버리면은 소식 찾기가 어렵다 이거야. 서로 찾아오고 가고 하지 않으면은. 그래, 결과적으로 거기를 찾지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시집 가서 참 행복하게 잘 살기만 마음속으로 빌어주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오는 그러한 추억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좋아한 거 아니에요? 아, 큰아들보다 나이가 더 먹은 시집갈 처녀였었는데, 시집갈 처녀였었는데, 아들보다야 나이가 더 먹었었지. 그 처녀는 이제 직장에 다니는 처녀고, 우리 애는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애인데,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아들을 대학을 보내고, 또 그 후에 둘째 아들이 이제 또 대학을 가게 돼요. 네, 둘째 아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학에 붙었는데 안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은행에서 그 학자금 융자가 이제 그때는 이제 생기더라고. 학자금을 은행에서 융자해 주더라고. 그래서 그 융자를 받아서 이제 대학 등록금을 내서 학교를 보냈지. 자, 이제 보내놓고 이제 죽어라고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인데도 도저히 그 사업에 실패하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힘이 드니까 동네 사람이 그 운전할 줄 아니까 그 영업용 택시 운전하면 나보고 어떠냐고 또 묻더라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영업용 택시 하면은 그때 당시 열심히 하면은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없다라는 걸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이제 영업용 택시를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회사에다가 나를 소개해 주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이제 내 차를 가지고 내가 직접 운전하던 사람이 그냥 운전을 할 줄 아니까. 이제 가서 이제 면접을 봤더니 택시 운전 자격증을 따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택시 운전 자격증을 따가지고 영업용 택시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24시간 하고 24시간을 쉴 때야. 쉴 때니까 내 기억으로 아마 그때 당시에 24시간하고 회사에 벌어서 이렇게 들여놓는 돈이 산업금이 한 6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내가 지금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그 6만 원을 이제 벌고 나면은 나머지 것은 이제 내 수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6만 원 번 것에서 한 달이 되면 이제 그 월급이 이제 나오는 것이 있고, 이제 6만 원 이상으로 내가 노력해서 더 벌면은 내 수입이 되는 것이고, 이러는 이제 시절이니까 또 그것도 그때 당시로서는 조금 그런 대로 부름고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지난 시간에 난세에는 의인이 꼭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의인을 한번 찾아봐라는 얘기 했었죠. 나는 그 의인을 찾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얘기가 되겠지만은 나한테는 내가 뭐 점쟁이고 뭐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나한테는 영적인 그 느낌이 자주 와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런 느낌을 받아서 우리 황장수 소장님을 알게 되죠. 내가 이 소장님을 안 지는 몇 년 됩니다. 그런데 이 몇 년간 같이 이렇게 쭉 하면서 볼 때 이 시대의 의인은 황장수다. 자, 여러분 보세요. 대재앙시대 생존 전략 황장수 서포 15조.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여러분 알아요? 읽어봤어요? 여기에 우리 서민들의 삶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오래전서부터 황장수 소장이 정치권에다가 앞으로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경제적 어려운 시기가 온다라는 것을 몇 년 전서부터 하면서 자기가 준비해놨던 이 서포 15조 서민을 위한
그 정책을 정치권에다 내놔도 어느 누구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황장수 소장이 정치 세력화해서 우리 서민들이 스스로 우리 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나선 것이 이 서포 15조입니다. 다음 시간에 중요한 부분은 내가 소개해 주겠지만 여러분들 이 책 한 권씩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면은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생동력이 있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안녕.